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눈빛, 침묵, 심지어 아무 행동도 없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평화가 깨지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안에서 당신을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종은 항상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침착하고 절제되고 성숙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번 같은 지점에서 당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말, 같은 태도,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당신 안에서 치솟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침묵하거나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이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 문장은 가혹하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버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감지했을 뿐입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거부감이 든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가해자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준비가 된 의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말한 그림자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억누르고 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신 안의 부분들이 바로 당신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제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 한마디에 그토록 큰 충격을 받는다면 당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눈길에 상처받는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 안에 이미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모습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정을 내리고 반응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세요. 이 이야기는 무력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관계가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나요? 항상 같은 패턴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은 눈에 보일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당신의 강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이 낯익게 들린다면 바로 지금 무의식의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강해 보이고 싶어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하는 대신 스스로를 속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억압된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들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반복되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상처를 주고
어떤 말은 매번 같은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욕구, 인정받지 못한 분노, 듣지 못한 어린 시절의 목소리,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세상은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멈춰서서 이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그 연결고리의 첫 번째 고리를 끊어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외부를 탓하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종은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기 위해 침묵하고 인정받기 위해 순응하고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순응들이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페르소나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얼굴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 얼굴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처음에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상처, 거부,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모든 가면은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모든 것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할 때 그들은 종종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당신의 가면을 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가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 애쓰며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아니면 이해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공감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면들은 겉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각각의 가면은 억압된 욕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큰 착각은 이러한 가면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박수갈채에 의해 성장하지도 않고 거절에 의해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가면 뒤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조작을 통해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불안감, 갑작스러운 분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이것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서기보다는 더욱 가면을 씁니다.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조종자가 원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쓸수록 상대방이 당신을 조종하기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조종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일 수도 있고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조화는 지혜일 수도 있고 자기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파헤치지 않고 미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종종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고요함 아래의 두려움이, 이해심 아래의 억압된 분노가, 성숙함 아래에는 도피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들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항상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관리하는 당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이 질문이 바로 가면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종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상대방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라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예민함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즉,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실과 연결될 때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면을 벗었을 때 모두가 당신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집착하는 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화는 고독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맞아, 나도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조종의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역할이 아니라 본질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어둠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어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성숙한.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좋은 면만 받아들이면 나머지 모든 것을 무의식 속에 억누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취약함, 통제하려는 욕망. 융은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을 모두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반응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속으로 무너지고 움츠러들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림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관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서 적으로 본다. 다시 말해 당신을 가장 자극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직면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당신 안에 억눌린 힘을, 그들의 이기심은 당신의 자기 희생을, 그들의 차가움은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경계에 대한 욕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응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외부 세계는 다른 형태로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들, 비슷한 갈등, 익숙한 감정들. 바로 이런 이유로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일을 겪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거부할수록 그 어조는 더욱 냉혹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문제는 나에게 있어. 문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의식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반응에 대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인 방어입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당신을 자극한 사람이 그 순간 당신의 삶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각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안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 조종은 끝납니다. 이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까?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듭니까? 그 답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억눌린 욕구, 낯선 감정,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는 한 삶은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기 때문에 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속임수를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빛은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밝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힘이 나타납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과 타인의 그림자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자각이 어떻게 당신을 해방시키고 왜 조종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면 세계에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감정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당신을 감염시켰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에게 억눌린 어둠,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당신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제 삶의 중심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삶은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거울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포로가 된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에게 통제는 곧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의 흐름, 사람들, 감정, 그리고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융이 지적하는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하다. 통제에 대한 욕망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라는 것이다. 사람이 통제하려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사실 자신 내면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대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불확실성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기다림, 알지 못함,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바로 이 공허함 속에서 자아가 개입하여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삶은 결코 완전히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제하려 들수록 더욱 긴장하고 불안해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과의 싸움에 뛰어들게 된다. 여기서 큰 역설이 드러난다. 당신이 통제하려 드는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 감정, 사건을 조종하려 할수록 상대방의 반응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은 위안이 되지만 침묵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계의 자비에 달려있게 됩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이 작용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모든 말의 행간을 읽고 눈빛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모든 침묵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통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특히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이끌려 하고 바로잡으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이면에는 숨겨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떠날지도 몰라. 그래서 통제는 종종 사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통제력을 놓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견고한 기반을 가진 사람만이 외부 세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외로움. 이러한 두려움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서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 두려움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는 종종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불안감, 불확실성, 불안정한 관계들, 사람들은 그때 모든 것을 통제하면 안전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어른이 되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통제력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놓는다는 것은 삶과 싸우려는 의지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면 내면의 고요함이 태어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조급함도, 방어적인 태도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습니다. 오직 관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찰이 시작되면 조종하려는 힘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지만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는 데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전쟁터가 아니라 경험의 장입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중심을 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제라는 환상이 사라지면 오직 한 가지, 진정한 힘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예전의 반응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에는 당신을 지탱해 주었던 방어 기제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고 당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이제는 당신을 억압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이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문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용의 말처럼 사람은 낡은 정체성이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의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은 조용합니다. 큰 폭발과 함께 오지도 않고 누군가 축하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들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움을 느낍니다.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변화의 문턱입니다. 낡은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에 멈춰 있는 곳, 완전히 낡은 자아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도 아닌 곳. 이 순간이 바로 사람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낡은 가면은 벗겨졌지만 새로운 가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물러섭니다.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을 택하는 것이죠. 융은 이를 무의식의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익숙한 정체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면 도망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이 공허함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억눌렀던 부분에 분노하는 대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한 사람의 어둠이 적이 아니라 의식을 얻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조종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상처 입은 부분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타인의 인정, 거부, 침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독립적입니다. 변화의 문턱에 선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실망, 모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권력의 개념 또한 바뀝니다. 권력은 더 이상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과 연결될 때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깊은 온전함의 징표입니다. 바로 변혁의 문턱이죠. 완전히 예전의 당신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도 아닌 바로 이 과도기에서 진정한 자아가 꽃을 피웁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깊이 뿌리내린 채로 말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찾게 되면 더 이상 타인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내면의 중심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자리 잡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스스로 확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턱에서 사람들은 묘한 고독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을 수는 없지만 아직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고독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영혼은 낡은 소음에서 물러나면서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종종 아주 부드럽습니다. 침묵은 서두르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사람을 오직 자신과의 단절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단절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면의 입장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모든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방향성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이 확장될수록 선택은 늘어난다. 그리고 선택이 늘어날수록 운명의 목소리는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사람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중심이 형성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고요하고 맑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자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의미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놀라운 평화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역할, 예전의 관계, 심지어 예전의 꿈까지도. 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화입니다. 삶의 소음을 걷어낼 때 본질이 드러납니다. 융이 말했듯이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니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하려면 당신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삶은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순간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함을 얻게 되면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 여정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며 기억입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자기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의미를 얻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결핍이었지만 이제는 깊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자신의 중심에서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타인의 감정 기복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삶은 당신에게 다른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건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다가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스승이 되고 모든 경험은 초대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귀 기울이고 도망치는 대신 머무릅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적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자기 수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